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이 다음 달 군사정찰 위성 2호기를 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도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위성 역량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의식해 위성 발사를 서두르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오는 4월 초 정찰 위성 2호기 발사를 두고 용역업체와 조율하고 있다며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찰 위성 2호기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날짜가 정해질 것이며 1차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현지 상황, 발사 용역 업체의 일정, 그래서 저희가 4월 초를 생각하고 있는데 4월 초순 그 날짜가 이제 다만 발사 수일 전에 스페이스X 그 발사 용역 업체와 최종적으로 미팅을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 위성 1호기를 미국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1호기는 현재 우주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며 오는 6월에서 7월 정상 임무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5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현재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 입구 근처에서 개폐식 보관실까지 Y자 모양으로 방수포 추정 파란색 물체가 125m 길이로 깔려 있다고 보도했고 지난 7일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인력과 차량, 자재 배치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준비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정찰 위성 2호기 발사가 한국과의 경쟁의식 속에서 급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한국군에 대한 경쟁의식이 매우 강한 상태고 전쟁 관계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게 좋기 때문에 북한이 좀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남북한이 쏘아올린 첫 정찰 위성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정찰 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장비를 탑재했고 주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 등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발사해 북한 지역을 30분마다 정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만리경 1호에 탑재된 광학 촬영 장비는 가로 세로 1m 크기 이하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서브미터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광학위성, 그 다음에는 이제 EOIR, 그 다음에 이제 SAR, 이 두 가지를 북한이 획득을 해야만이 온전한 감시정찰 위성을 이제 운영할 것 같은데, EOIR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SAR까지 가는 데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의 전쟁 그런 상황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1호기 안착에 성공한 이후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진일보한 기술 또는 부품을 넘겨받고 2호기에 채택했을 수 있다며 성공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해상을 통해 북한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영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왕립합동연구소와 공동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유조선 최소 5척이 지난 7일부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친이 항에서 석유 제품 선적을 위해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유 반입 상한선을 도입한 이후 해상을 통한 첫 대북 직접 운송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왕립합동연구소는 이렇게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공급된 정제유는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허용된 연간 50만 배럴 상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2만 5천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무기와 석유를 물물 교환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직접 서명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국제적 회방꾼에서 불법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공개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돌연 향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북일 관계에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비난하면서 일본 측과의 어떤 접촉과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핵과 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 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북일 정상회담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삼갈 것이라면서도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방침에 따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집단 폭동을 일으켰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 국가정보원이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기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날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건설 현장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 폭동을 일으켰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으며 중국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본국으로 송환 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26일 한국을 방문 중인 마리 아그네스 스트라크 침범한 독일 연방 하원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안보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 등 최근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 장관은 독일의 강력한 국방정책이 압도적 대북 억제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는 한국의 국방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고 침범한 위원장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미래 협력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또 고위급 교류와 군사훈련 등에서 양국의 국방훈련을 강화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